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63회 바다 한국을 구하다 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수많은 원조물자, 군수물자들이 해외로부터 들어왔는데요. 물론 이러한 물자들의 수송은 한국 선박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박, 즉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해운공사의 선박들은 해군 작전에 참여했는데요. 주로 연안수송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전시에 한국 해운이 담당했던 수송 분야가 비록 연안수송에 한정되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내륙의 도로들이 상당수 파괴가 되어서 기능을 상실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 해운이 수행한 해상운송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에게 해운은 그야말로 생명줄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당시 6.25 전쟁에서 연안에서 연안으로 수많은 물자들이, 인력들이 수송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시장이란 영화. 이 영화에서 보면 흥남한 부두에서 민간인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시의 해상운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발발 초기에 우리 해군 수송선단은 물론 여기에는 동원된 민간 상선들도 상당수 포함되겠는데요. 서울을 탈출하여 목포에 도착한 대통령과 강묘 일행을 임시 수도인 부산에 이동시켰고요. 서울이 수복된 이후에는 정부의 요인들과 정부 각 기관들의 인력과 물품들을 피난지인 부산에서 인천으로 수송했고요. 그 외에도 군병력과 군수물자, 민간인들의 이동이 해상수송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6.25 전쟁 중에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서는 인력과 물자 수송을 위해서 해상운송이 진행되었는데요. 대한해운공사가 보유한 대다수의 선박이 동원이 되어서 작전에 참여했고요. 그 현장의 수행자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해기 인력들이었습니다. 6.25 전쟁 시에 물자와 인력의 해상 수송을 담당한 상선들의 활약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화물 운송을 위해서 바다에서 항해 중인 대한해운공사의 선박들은 회사로부터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향후 선박 운항은 해군본부의 작전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무선 전신 연락을 받고 작전 해역에 투입되었는데요. 이러한 징발선들은 주로 대한해운공사의 상선들이 되겠는데요. 이 선박들은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급속하게 남한을 장악함에 따라서 낙동강 전선 등 남해안에 몇몇 교두보만 남은 상황인 거죠. 이 선박들은 이런 상황에서 군병력과 무기, 식량, 옷감, 차량 등을 수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지상군의 총반격이 시작된 이후에 해상전투는 주로 유엔군의 기동함대가 담당했는데요. 한국 해군의 주된 임무는 수송활동으로 전환되었는데요. 해군의 지휘하에서 이 수송활동의 상당 부분을 징발선들, 민간 상선들이 맡았습니다. 당시 전쟁물자 대부분이 유엔군에 의해서 일본과 미국 등 외국에서 조달되어 운반되었는데요. 이때 부산항이 보급기지 역할을 했는데요. 거의 모든 군수물자가 이곳에서 이 부산항에서 각 전선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징발된 대한해운공사 소속의 선박은 모두 20척이었고요. 이들 선박들 중에 14척은 군수송에,
여섯 척은 민간 소송에 종사를 했는데요. 공사 소속 선박들 중에 나머지 여섯 척은 멸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 적에게 피격되어서 바다에 딱 깔아앉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섯 척은 만일을 대비해서 일단은 일본으로 옮겨졌습니다. 6.25 전쟁은 남한으로 보아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전력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던 남한 전역이 순식간에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바다는 바다의 해상 운송인들, 즉 해기 전문인들, 해기 인력들이 있었기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승선한 선박이 해군에 징발되자마자 작전 해역에 투입이 되어서 작전 명령을 수행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쟁 당시의 해운계에서는 이처럼 유능한 해기 인력이 약 130-140명 정도 있었겠는데요. 그들은 상당수가 일본이 벌였던 전쟁, 태평양 전쟁에 동원이 되어서 해상 수송 활동을 하면서 사설을 넣는다 들었거나 또는 해방 후에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인 해양대학에서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북한의 해군이 우리보다 열세였던 점은 한국 해운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다행한 일이었겠는데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해군의 대부분의 수송선들이 이때 상당수의 민간 선박이 동원되었는데요. 이 수송선들이 미 해군에 의해서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전시에 수송선의 해기 인력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서 6.25 전쟁 중에 해상운송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깨달은 국방부는 상선 해기 면허 자격자와 그리고 일정 기간 성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병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해군에 징발된 상선은 수송활동뿐만 아니라 상륙전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대한해운공사 소속 상선의 상당수가 미국으로부터 대여받은 2차 세계대전 시에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전쟁표준선이라 그러죠. 우리는 곧잘 이 배를 LST라는 말을 하는데요. TV에서 흔히 보던 상륙작전을 감행하던 배 선수에서 큰 문이 열리고 거기서 무장한 해병대원들이 쏟아져 나와 육지로 달려가는 바로 그런 배입니다. 대한해운공사의 우리 해기사들이 승무하던 배들이 바로 그런 배가 되겠는데요. 상륙작전은 그 특성상 어렵고 위험이 따르는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자연히 선박의 운항을 맡은 해기 인력도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미 극동군 사령부는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면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란작전을 전개하였는데요. 장사 상륙작전과 그리고 석도 상륙작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지명이 장사동이 되겠는데요. 장사동은 포항 북쪽에 위치한 작은 어촌인데요. 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군 특수공작대 772명을 승선시키고 1950년 9월 13일의 일입니다. 이날 오후에 현지 해역에 도착한 징발선인 문산호는 높은 파도와 안개가 심하게 껴서 해안에 착안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상륙작전은 감행되었습니다. 육지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로프를 이용해서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요. 배와 육지까지 로프로 연결해서 그 로프를 붙잡고 해병대원들이 육지로 상륙을 하는 겁니다. 적의 맹렬한 사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문산호는 심한 파도에 떠밀려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화면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당시 상륙작전에 사용되었던 대한해운공사 소속 상선,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전쟁 표준선, 그 문산호의 모습입니다. 상륙작전이 감행되었던 이 장사동 해안가에는 지금은 당시 사용되었던 문산호 모습 그대로의 모형과 함께 전쟁기념관 전시관이 건립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방문하면 당시 전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볼만합니다. 주변 바다 경관, 해안 풍경도 아름다운데요. 저는 3번 가보았습니다. 지금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에서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방송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국어를 구하다 편 진행하고 있습니다.